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리 보기 수학입니다. 오늘부터는 다항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수분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에서 소인수분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수에서 배웠던 소인수분해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먼저 복습을 한 후에 다항식의 인수분해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복습 내용을 미리 써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노트에 필기해 가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가 무엇이냐? 소인수 분해는요, 쉽게 말해서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이라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자연수를 곱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곱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인수라는 단어의 뜻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소인수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로 소수와 인수예요. 즉,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소수는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쉽게 말해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예요.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약수가 두 개뿐인 자연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 3, 5, 7 이런 자연수를 소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수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사실은 인수는 약수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약수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약수는 어떠한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6의 약수를 한번 구해 보실래요? 그럼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1, 2, 3, 6이 됩니다. 자, 여기서 1, 2, 3, 6을 6의 약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요. 6의 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수는요. 나누기에 중점을 둔 단어예요. 그리고 인수는요. 곱하기에 중점을 둔 단어입니다. 그래서 6의 약수를 구하세요 라는 뜻은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6의 인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뜻은 곱해서 6이 나오는 수. 자, 하지만 결국은 인수와 약수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인수 분해에서는 왜 약수라는 말을 안 쓰고 인수라는 말을 쓰냐면 소인수 분해의 뜻이 어떠한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즉 곱하기의 개념을 중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인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되시지요?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항식의 인수분해의 뜻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인수분해는요, 자연수를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 거잖아요. 그럼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무엇을 분해했겠습니까? 그렇죠. 다항식을 분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수가 아니라 다항식이기 때문에 소수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요. 그냥 인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인수분해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12를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을 했죠.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즉, x 플러스 1이 인수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 기억나시죠? 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전개하는 방법 다 배웠죠? 사실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전개하면 결과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돼요. 자,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듯이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는 전개한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인수분해는요, 전개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거죠. 즉, 전개와 서로 반대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암기했었던 곱셈 공식이 인수분해에서도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곱셈 공식을 아주 많이 공부해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의 인수분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다항식을 인수분해한다 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전개와 서로 반대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 인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의 다항식을,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었던 이렇게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여기 보시면 x 플러스 1도 다항식이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처음 식의 인수라고 합니다. 즉 x 플러스 1 같은 이 다항식을요. 처음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다항식의 인수분해고요. 전개와 서로 반대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서나 문제집에 보면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수분해가 된 다항식을 딱 보여주고요. 이 다항식의 인수를 고르라고 해요. 우리가 인수를 고르려면 인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인수분해가 된 다항식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어떤 다항식이냐면요. 마이너스 4a 괄호 열고 a 플러스 2. 자, 이것은 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인수분해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4 그리고 a 그리고 a 플러스 2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a
a 플러스 2, 이 다항식의 인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까 선생님이 인수는 무엇과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약수와 같은 뜻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숫자를 먼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6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약수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구했었죠? 쉽게? 그렇죠. 1 곱하기 6 곱해서 6이 나오는 숫자를 찾았었어요. 또 2 곱하기 3 네, 이렇게 1, 2, 3, 6이 6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항식의 인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6을요, 이 다항식 전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곱해서 6이 나오는 수들을 구했잖아요. 그렇다면 곱해서 마이너스 4a, a 플러스 2가 나오는 것들을, 즉 인수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나 약수를 구할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냐? 1과 자기 자신이죠. 1과 자기 자신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요. 1과 자기 자신입니다. 마이너스 4a a 플러스 2예요. 즉 1과 마이너스 4a a 플러스 2를 곱해주면 원래의 다항식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쓴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해서 이 다항식이 나오면 돼요. 그럼 무엇을 곱해서 이 다항식이 나오냐? 인수들을 하나씩 떼어서 곱해보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4와 어떤 인수를 곱하면 처음 다항식이 나오죠? 그렇죠. a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4와 a 플러스 2를 곱해주면 처음 다항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a만 따로 뗄게요. 그러면 이 a와 어떤 것을 곱해야 처음 다항식이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4 그리고 a 플러스 2. 그러면 a와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2. 요 두 인수를 곱해주면 처음 다항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2만 따로 뗄게요. a 플러스 2와 어떤 것을 곱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4a를 곱해주면 처음 다항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수를 더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제 다 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처음 다항식의 인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이 1과 이 자기 자신 있죠. 1과 자기 자신의 그 포함 여부는요, 교과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지요? 자, 그렇다면 매번 이렇게 인수를 어렵게 구해야 되냐? 선생님이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요. 처음에 선생님이 인수들을 이렇게 하나씩 뗐잖아요. 이렇게 뗀 이유가 있어요. 원래 다항식의, 그러니까 처음 다항식의 인수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이것은 뭐냐면, 요 각각 하나씩의 인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마이너스 4a. 이거는 두 인수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이것도 두 인수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a 플러스 2. 이것도 두 인수를 곱한 거예요. 즉, 하나씩 떼어준 그 인수들을 두 개를 곱해서 인수를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두 개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인수들은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엔 세 개겠죠. 하지만 그 세 개를 곱했을 때는 자기 자신 이렇게 원래 다항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보면요. 인수를 고르라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을 분배한 거, 즉 a제곱 플러스 2a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a 플러스 2와 a제곱 플러스 2a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인수를 구할 줄 아시면 문제에서 인수를 고르라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밑에 나와 있는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인사 잊지 않았죠? 절대로 수학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